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와서 그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핫하네요. 5G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네.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오파스넷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오파스넷이 이제 딱 코스닥에 상장한 지 2년 됐습니다. 2018년 8월에 상장했거든요. 이제 딱 만 2년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 그 시가총액이 코스닥 내에서도 작은 편이에요. 네. 350억 원 규모여서 아직은 좀 작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파스넷 어떤 기업인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5G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뭐 5G 딱 보면 뭐 통신 장비 아니면 IT 서비스겠구나 딱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오파스넷이 대표적으로 이제 NI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NI는 네트워크 통합,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통신 회사도 그렇고 뭐 기업들의 통신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 유지 보수까지도 하는 그런 통합된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야기만 들면 어렵잖아요. 직접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죠. 하드웨어 이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NI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장비, 그다음에 뭐 방화벽 같은 보안 장비,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통신사나 각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제반 과정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 각각의 이제 고객사마다 굉장히 다른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들도 다르고 그것들을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고객 맞춤형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고객 인프라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축이 끝나면 저희가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고객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다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5G 통신 시대를 맞아 오파스넷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주파수 자체가 LTE랑 좀 특성이 많이 달라서 사실은 기지국수가 최대는 LTE망에 비해서 한 10배는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백홀 구간에서 또 장비, 구축할 장비 개수들이 많게는 한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5G 투자가 3, 4년 지속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감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2G, 3G, 4G, 그 다음에 이제 작년서부터 5G까지 계속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5G에 대한 부분도 사실 성장 요인이나 가장 큰 축이 됐었고요. 현재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향후 한 3년 내지 4년에 나머지 지금 구축한 것보다 한 3배 내지 5배 사이에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이나 그다음에 공공지자체 쪽에 대한 SI 영역 부분도 저희가 계속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파스넷은 네트워크 통합 NI를 넘어 시스템 통합 SI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들이 쓰는 ERP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룹웨어라든가 전자결제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그런 업무를 진행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것까지 같이 구축, 개발하는 것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런 영역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기업들의 통합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그런 구축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영역까지 저희가 같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러한 측면에 대한 부분까지 넓히다 보니까 매출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네트워크 가상화와 같은 SDN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내에서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수백 대, 예를 들어서 수천 대까지 이제 계열사까지 하면 수천 대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는 SDN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각각의 하드웨어에 독립되어 있는 제어부, 즉 소프트웨어를 다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 중앙 제어부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수백 대, 수천 대를 한꺼번에 제어하고 한꺼번에 구축하고 이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제 차세대 네트워크 그 솔루션이 이제 SDN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네, SI나 또 SDN 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언택트와 빅데이터입니다. 요즘 네. 굉장히 핫한 이슈들인데 그렇죠. 이것과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언택트, 빅데이터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관련된 비즈니스도 오파스넷이 NI, SI를 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웹엑스라는 걸 보실 텐데 이게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에서 그 화상회의 시스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파스넷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직접 어떤 시스템인지 보시죠. 오파스넷은 시스코 화상회의 솔루션인 웹엑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상회의를 넘어서 업무 공유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그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는 어느 정도 시간대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주로 출근 시간인 9시에서 9시 30분 경우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시대 화상회의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가 됐습니다. 기업에서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새로운 업무 형태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파스넷은 영상 콘텐츠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미디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유튜브를 사실 프로그래밍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해 줄 수 있는 이제 툴을 만드는 거죠. 유튜브상의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수집해서 분석하고 가공해서 유통하는 전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사업인데 이를 점차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의 수준이나 또 이걸 보고 뭐 어떻게 내가 확 매출을 올린다든지 많은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없지만 저희가 비공개된 데이터까지 만약에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의 수준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비공개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네, 요즘 핫한 분야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CIC입니다. 이 CIC는 어떤 좀 의미일까요? 어려워 보이죠. 네. 이게 사실 컴퍼니 인 컴퍼니, 사실 쉬운 말입니다. 아. 회사 안에 회사가 있다. 쉽게 말하면 소사장 제도인데요. 이 오파스넷은 각 사업 본부별로 각각의 인사권, 각각의 그 예산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낸 만큼 예산도 쓸 수 있고 책임 경영도 함께 하면서 성과 보상을 또 각각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최대 실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CIC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느 회사나 그 대표이사나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오너십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너십은 가져라고 해서 주장해서 주입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너십을 가져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어느 회사에 작든 크든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지분이 없더라도 그 회사에 내가 열심히 영업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오너십은 자발적으로 생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이 CIC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고 지금 저희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경영 혁신 시스템입니다. 성과를 낸 만큼 가져가는 인센티브가 곧 오너십이 되고 성장 동력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모 A 본부장이나 B 임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치고는 상당히 그 억대가 넘는 인센티브를 급여와 별도로 한번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 오파스넷 C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임직원들이 연봉 플러스 인센티브 각각 1억이 넘는 이런 직원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파스넷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것. 올해도 20% 안팎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 이슈 없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좋은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상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저희가 이뤘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전후에 성장과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4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6%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8억 원으로 52%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올해는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출이 700억대에서 그다음에 이제 1000억대로 증가하면서 사실은 이익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력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투자 지원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인력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고 올해부터 그 기존 투자가 들어갔던 거에 대한 이제 이익이 증가되는 그 첫 해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가 이제 회수가 되는 시점에 진입을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93억 원을 추징받은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거의 3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규모. 오파스넷은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최대한 환급받겠다는 각오입니다. 당국에 대한 시각과 또 저희들이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한 서로 좀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많은 부분들을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납득을 시켰고요. 아마 하반기, 늦어도 4, 4분기쯤에는 조세 심판원에서 그러한 1차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많은 부분 환급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파스넷은 최근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성장 가치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임직원들에게 매입 비용의 10%를 성과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 작년에 이제 1000억을 처음 넘었고요. 또 나름대로 올해도 작년보다 2자릿수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도 많이 하고 이익도 많이 늘려서 저희 우리 임직원들에게는 두둑한 인센티브, 또 아울러 저희 주주분들에게는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상향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기쁨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회사 생활, 비즈니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IC와 같은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진 오파스넷 살펴봤습니다. 5G와 언택트 시대를 맞는 기업인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